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퉁이 책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쉽게 읽히고 재미있을 만한 책을 한 권 들고 와봤습니다. 올해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작 중 한 권으로 꼽힌 작품인데요. 바로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 이미 많은 분들이 박상영 작가님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로 2018년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떠오르는 젊은 작가를 소개해보자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쓰신 김초엽님, 일의 기쁨과 슬픔을 쓴 장유진님이 있죠.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과 이상, 그리고 지향점을 매우 잘 드러낸 작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대거 등장을 하게 되면서 줄곧 한국 단편문학의 굳건한 주제로 자리매김해왔던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가지지 못한 자들의 비애 외에도 다양한 주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데요. 그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부상했던 이 세 작가님, 그러니까 장유진 작가님, 김초엽 작가님, 그리고 박상영 작가님, 이 세 작가님 모두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쓰셨고요. 워낙 세 분의 개성이 각각 남달라 작품마다 저마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올해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의 후보로 오른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성소수자이자 남성 화자인 영의 입장에서 쓰인 4편의 연작소설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절친, 제희 이야기,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러브스토리를 다루는 이야기인 만큼 요즘 세대들의 모습이 극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너무 사실적이라 작가님의 자전적인 모습이 살짝 가미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상영님의 작품을 읽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서 다른 것들도 좀 찾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작가님의 에세이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가 있었는데요. 이 글들을 보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나 에피소드가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영님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독자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사실 주인공인 영이 한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는 동성애의 성적 취향을 가진 남성이고요. 비정규직이며 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죠.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인 면에서 모두 녹록치 않은 환경에 처한 그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되려 통쾌합니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타자화하는 세상에 맞추고자 하기보다는 그런 세상에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주는 시원한 표현력이 작품의 곳곳에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작품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희입니다. 영의 대학 절친인 제희와의 꿈 같던 우정에 대해 회상하는 작품인데요. 야생마 같던 대학 시절을 지나 사회제도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영과 제희의 모습은 씁쓸함을 주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작품이죠. 제희의 결혼식장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회상의 여정을 거쳐 결혼식이 끝나고 영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친구의 결혼식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한 번씩 느껴보는 헛헛한 감정이 매우 잘 드러나 폭풍 공감을 일으키는 작품이었죠. 두 번째 작품은 우럭한 점 우주의 맛입니다. 사실 저는 박상영님의 천재적인 재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제목 집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도 그랬고요. 우럭한 점 우주의 맛도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읽고 싶게 만든 것 이상으로 도회적이면서 세련되고 또 센스가 있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적어도 저는 그랬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동성애인 아들을 평생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의 집착에 가까운 사랑, 그리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한 영의 이야기가 나란히 다뤄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우리는 종종 타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바로 이 작품에서 영의 사랑이 그랬는데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영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다면, 즉 사랑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에 을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다면 사실 이 작품에서 영의 행동은 속 터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이 사랑한 그 상대방은 영에게
끊임없이 존재적인 의미에서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자신과 영의 관계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숨기려고 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기준으로 영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세뇌를 시키려고 한다든지, 교정하려고 한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그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좀 속된 말로 하자면 호구같이 말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애틋한 이유는 바로 이 호구 같음에 있지 않을까 해요. 사랑하는 대상이 나와 극도로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가 주인공인 영에게서 드러났던 것이죠. 비록 그 사랑은 실패로 끝이 나지만 캐릭터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이 작품의 표제작인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드디어 영에게도 규호라는 찐 사랑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그대로 받아주며 오롯이 내어주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로 이 둘의 관계는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흘러간다면 소설은 재미가 없겠죠. 작가는 이 둘의 사랑에 장애물을 하나 설정을 합니다. 바로 카일리, 즉 화자에게 에이즈가 있다는 것이었죠. 한때 듣기만 해도 이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던 에이즈라는 질병은 이제는 약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그 질병을 둘러싼 많은 편견에 맞서 정부적 차원의 복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주의 질병, 불치병, 동성애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죠. 물론 작품은 이런 거시적인 문제로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에게 뭔가 푸시를 하거나 교훈을 주려고는 하진 않고 있어요. 사실 이 점이 제가 창영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기의 글을 통해서 타인들의 인식을 강제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작은 개인들의 이야기를 아주 미시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면서도 울림을 준다는 점에서 저는 엄청나게 이 작품이 세련됐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작품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늦은 우기의 바캉스라는 작품입니다. 규호와의 이별 이후에 영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틴더에서 만나게 된 외국인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 화자 영이 느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4개 단편에 대해 짧게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작가님의 작품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에 후보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작가이기도 했고, 신간이 나올 때마다 좀 찾아서 읽어본 편이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알아본 작가?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러기에는 너무 거물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작가님의 이런 어떤 활약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 소설에도 조금 더 다양하고 미시적인 소재들이 대중들에게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작가님의 작품이 맨부커상에 선정되냐 안 되냐 이것으로 이 작품의 값어치가 모두 매겨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